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저의 이제 면접 팁을 가족이나 친구들을 꽈락이라고 하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그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구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디자인 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신보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2학년 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과위생사 진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보건 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던 중에 치위생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치과에 계신 분들은 모두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한테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구강보건 교육을 해주신 분들이 치과위생사 선생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치위생학과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치위생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아무래도 정시는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난다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수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기록부와 성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시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수시를 선택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대학별로 수시에 정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수시에서 본인이 그 진로 계획에 맞춰서 잘 설계만 한다면 수시에서 우리 지연이 학생처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치위생과 치위생학과를 선택했다면 그 과 안에 교과 전형인지 면접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뽑는 인원도 다르게 되어 있고요. 또 학교마다 역시 수학 능력 시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 또 최저 점수 없이 그대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하고 합격률이 높을지를 미리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과였는데 해부생리학이나 구강조직 발생학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는 문과 친구들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 비율이 사실은 반반씩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학과 자체는 자연 계열이 맞아요. 자연 계열인데 문과 학생은 문과 학생의 장점을 반영하고 이과 학생은 이과 학생의 장점을 반영한다면 정말 본인이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시험 과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3년제 과정과 4년제 과정에 졸업 이수 학점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4년제는 이제 교양 교과목에 조금 다양성이라든지 또 이론 교과목과 실습 교과목의 심화 과정이라든지 통합 실습 과정 이런 교육 과정에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로 계획에 따라서 3년제와 4년제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입학 당시에 3년제와 4년제를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4년제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전공 과목 외에 교양 과목을 들어보면서 치과위생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영역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4년제 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3년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업무들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생활기록부를 보는 학종 전형으로 모든 학교를 지원했는데요. 학교 영어 시간에 배운 지문 중에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지문을 인용하여 치과위생사를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고 생활기록부를 치과위생사와 관련돼서 채우기 위해 여러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전형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는 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활동들을 모두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만든 후에 각 활동별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치과위생사의 진로나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 전문 치과위생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너무 잘했는데요. 고등학생 때 노인 전문 치과 위생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학생이 흔치는 않습니다. 대학 진학 시에 치위생과 치위생학과 진로를 결정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면접 전형에 더 적합한지 교과 과정에 적합한지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이 뽑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주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이 입학한 이후에 학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또 졸업 이후에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 비전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지원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면접 전형을 활용해 보라고 저는 이제 오히려 권하는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 저의 이제 면접 팁을 주는 방법인데, 면접 준비를 한 내용을 말로 해서 녹음해서 귀로 들어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자가 되고 내가 답변자가 돼서 들어보면 어느 부분에서 말이 꼬이고 어느 단어가 잘 발음이 구사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실제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 학생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정말 좋은 게 유튜브나 그런 걸로 통해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나 인스타, SNS를 통해서 치과위생사분들이 찍어놓으신 브이로그 영상이나 치과위생사의 현실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봐왔는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학생명예기자단이 작성하는 블로그에서도 전공 소개나 각 학교별 학과 소개, 구강보건 교육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실습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치위생학과의 찰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지만 물론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실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더 장점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재주가 있으면 정말 찰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책임감, 성실함이 있는 친구였으면 더 찰떡일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좋은 말씀 계속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치과위생사로서 찰떡 같아요. 입학을 하게 되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대비하는 과목들을 배우고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나 치위생 학개론 같은 환자들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이나 치과위생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저학년의 경우에는 치아 형태학, 구강 해부학, 조직 발생학 같은 기초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구강 예방 처치의 기초 과정인 치면 세마나 예방 치약 과목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보건의료 법규, 그리고 지역사회 구강 보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강 보건, 구강 보건 통계학, 그리고 치위생 윤리와 같은 직업 윤리, 구강 보건 교육학, 보건 의사 소통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1, 2학년 때 배웠던 실습 교과목을 심화하거나 통합 치위생 과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추가로 대학별로 비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외에 특성화 교육과정, 그리고 외국어 영역, 봉사 영역 등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상이란 실제 현장, 즉 치과 의원이나 치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실습은 학교에서 치과 재료나 기구들을 이용해 학우들과 상호 실습을 통해 임상을 간접 체험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임상 실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대학병원이나 병원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치과 위생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임상의 장점이 다양한 실제 환자를 접한다는 것 같아요. 그건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의 케이스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진료적인 면, 환자를 관리하는 면, 교육하는 면들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치위생과 치위생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법적으로 정한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임상에서의 실습 과정이 중요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임상에 계신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은 함께 알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책임감도 생기신 것 같아요.
저는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각 과목별로 정리 노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책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을 밑줄 그어서 제가 4학년 때 국가시험을 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습 목표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키워드나 국가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해야 될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에서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그 실기시험에서 사용해야 되는 수기구, 즉 치아 모형이라고 하는 덴티폼과 치주기구라고 하는 스케일러 세트를 개인이 구입했죠. 그래서 구입해서 3년간, 4년간 개별 연습을 하고 실제 시험에 가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 비용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실습에서 입어야 되는 실습 가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학기별로 나눠서 나가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는 것 같아요. 실습 때 일단 가장 많이 만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치면 세마라고 있는데 실습 환자를 저희가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통은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은 없는데 제 친구들이 요양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노인 환자분들을 뵙고 오기도 하고 이번 2학년 겨울방학 때 치과 병의원으로 실습을 나가고 3학년 때는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환자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시험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라고 하면 되고요. 실기와 필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치위생학과 전공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졸업 예정자인 사람들에 한해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두 가지를 모두 패스해야 합격을 하는 제도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스케일링 과정에서 필요한 치석 탐지라고 하는 과정과 치석 제거라고 하는 과정을 주어진 4분 안에 올바르게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선다형 200문제 중에 60%에 해당되는 120점 이상을 맞으면 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40% 미만의 꽈락이라고 하죠. 그런 교과목의 그 성적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 다니면서 충실하게 학업을 수행하시는 학생들이면 모두 다 무난하게 합격을 하고 전국 합격률도 저희가 치과위생사 시험률은 높은 편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부터 시험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대범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 대학원이나 산업체 등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실습을 해보지 않아서 제대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시야를 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학 졸업 후 진로는 학생이 치과위생사로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상에서 경력을 쌓고자 바로 취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대학 교수의 꿈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대학원에 바로 진학을 하기도 하지만 임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학원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도 지금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3년제 나오신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은 그 전공치마 과정이라고 해서 1년 과정을 더 마치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만큼 본인이 졸업 후에 어떤 이제 진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만 정해진다면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중에는 보건소나 산업체, 대학원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계시고 제약회사에 취업하신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재료 회사나 치과 보험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업무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강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외에도 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치과에서 청구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한 내용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도 저희 치과위생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 의무부사관으로 취업을 해서 군 장병들의 구강 관리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공 분야의 연구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료 간단한 어시 정도를 하고요. 1년차 선생님들을 위해서 윗여차 선생님들이 치과 업무에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차 선생님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오늘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치과위생사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될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좋은 학과와 좋은 진로를 잘 선택하셨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직업적 수명이 몇 년이다라고 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한 업무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 역시 퇴직 이후에도 치과위생사의 삶을 이어가고자 지금도 꾸준히 제 업무 영역을 발굴 중입니다. 미래의 치과위생사 여러분, 전문 지식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며 환자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지연님은 자신에게 한마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촬영을 통해서 제가 치위생학과 학생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을 통해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었습니다. 이 진로를 선택하셔서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앞장서는데 우리 함께하는 그런 멤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촬영을 하면서 제가 학생 때 많이 생각이 났고요. 미래의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과 다시 현장에서 만나서 진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